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좀 늦었지만 또 방송 한번 켜봤습니다. 자, 오늘은 회사 일이 바빠서 좀 늦게 마쳤습니다. 어, 원래 20일 넘어가면 월말까지 좀 일이 바쁩니다. 그래서 좀 방송을 못하거나 늦게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8월 초가 되면 또 월 초가 되면 또 조용하니까 그때는 또 여유가 좀 있으니까 그때는 방송을 좀 더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좀 늦었지만 오늘 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자, 자, 오늘 또 그러면 문제를 또 좀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에 좀 또 오셨네요. 많이 오셨네요, 벌써.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예, 안녕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 벌써 푸엉님 오셨고 웅웬님 오셨고 많이 오셨네요. 푸엉님, 팜짱님, 티밍 웅웬님 오셨네요. 자,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71번부터 어제 70번까지 했죠. 자, 7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71번.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채팅창에 정답 적어주시고, 새로 오신 분들은 채팅창에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면은 채팅창에 정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강의하듯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여러분들 기억에도 오래 남고 그 암기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정답 적어주세요. 채팅창에 정답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조선을 건국한 사람, 네, 이성계. 네, 예, 모든 분들 이성계 잘 적어주셨습니다. 자,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성계. 자, 맞습니다. 네, 이성계. 예. 다음 72번입니다. 지금의 서울을 수도로 삼고 유교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서울을 수도, 서울, 지금, 옛날 한양이었죠. 지금은 서울이라고 그럽니다. 서울을 수도로 삼고 유교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만든 사람. 네, 이 사람도 이성계죠. 정답 이성계입니다. 조선을 건국한 사람. 자, 73번. 네, 이성계. 자, 73번. 고려 말의 장군이었고 유교를 나라의 근본으로 하고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분도 이성계죠. 이성계인데 문제를 이렇게 약간 응용해서 이렇게 다르게 냅니다. 그래서 원 내용을 알고 있으면 문제를 이렇게 다르게 질문을 하더라도 정답을 말할 수가 있겠죠. 네, 이분도 정답은 네, 이성계. 네, 이성계 맞습니다. 자, 73번. 자, 74번입니다. 네, 이성계. 예. 자, 한글을 창제한 조선시대 임금은 누구입니까? 한글을 만든 조선시대 임금. 자, 누굽니까? 한글을 만든 조선시대 임금. 한글이죠, 한글. 한글을 만든 조선시대 임금은 누구입니까? 한글은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가 되어 있죠. 이 한글을 만든 사람은 임금은 누구입니까?
네, 세종대왕. 네, 맞습니다. 예, 정답, 예, 모두 정답, 예, 적어주셨네요. 짱님도 오셨고, 예,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자, 문제,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답 세종대왕. 자, 75번. 세종대왕 시절에 우리나라 과학을 발전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선시대 과학자죠. 우리나라 과학을 발전시킨 과학자는 누구입니까? 세종대왕 시절에, 세종대왕 시절에는, 한글도 창제했지만,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런 훌륭한 과학자가 있었죠. 영화도 있습니다. 기회 되시면 영화도 한번 보시고 이분 이름을 말해 보시면 되고, 영화 제목도 이분 이름과 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세종대왕 시절에 우리나라 과학을 발전시킨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 정답이 안 올라오네요. 어렵나요? 이런 문제는 아마 처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받은 그 교재 모르시는군요. 문제로 된 건 없습니다. 이 문제로 된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화 면접 심사 그 접수하면서 책 받은 거 있죠. 책 받은 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주시경이 왜 나오나요? 자, 정답은 보겠습니다. 장영실입니다. 장영실. 장영실 들어보셨나요? 네, 정답. 네. 이름이, 네네네. 장영실입니다. 예,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문제로는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문제로 된, 인터넷에는 이렇게, 장영실에 대한 문제가 제가 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은 책에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 시절에 우리나라 과학을 발전시킨 사람, 장영실입니다. 장영실. 이런 영화도 있어요. 자, 장영실. 이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76번.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꾼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꾼 사람은 누구입니까?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었죠. 조선의 마지막 임금이었습니다.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꾼 사람. 대한제국이 되었다가 일제로부터 강점을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꾼 사람, 조선의 마지막 임금입니다. 네, 고종 맞습니다. 고종이었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꿉니다. 대한제국으로 바꿨는데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조선의 마지막 황제가 됩니다. 고종이. 그리고 고종 뒤에 국호가 대한제국 다음에 국호가 뭐죠? 대한임시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죠.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고, 우리 아가야 왔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정답 보겠습니다. 자, 고종이죠. 고종입니다. 자, 77번. 조선의 마지막 왕은 누구입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조선의 마지막 왕은 누구입니까? 이것도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같이 연관해서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자, 조선의 마지막 왕, 아까 정답 나와 있네요. 고종입니다. 고종.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꾼 사람도 고종. 그리고 조선의 마지막 왕은 고종. 고종 때 일제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마지막 왕이 된 겁니다. 고종. 순종 아니에요. 고종입니다. 고종. 쿤님. 고종입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은 고종. 자, 이제 주제 2로 넘어갑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78번. 우리나라의 우방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의 우방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의 우방국가로서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그렇죠. 미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우방국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미국이죠. 미국이 역대 대한민국의 가장 긴밀한 우방국가였습니다. 자, 미국. 자, 79번입니다. 네, 미국. 모두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다. 정답 많이 올라옵니다. 오늘 참여 많이 하시네요. 예, 갈수록 참여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자, 79번.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 국가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 국가, 우리나라 주변 국가. 그렇죠. 예, 미국이 있겠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죠. 자, 우리나라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지도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자, 여기 지도 잠깐 보겠습니다. 한반도. 자,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있죠. 지도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되겠네요. 이거 뭐야? 왜 이게 나오죠? 이게 아닌데. 잘못 들어왔네요. 맨날 한반도. 자, 이걸 볼까요? 이건가? 이거 유튜브인데. 자, 이게 아니고. 자, 이거 봅시다. 이 지도 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또 지도가 작은 것밖에 없네요. 보면, 일본이 여기 있고, 그죠? 일본이 여기 있고, 러시아가 이쪽에 있고, 중국이 이렇게 큽니다. 그죠? 중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 우방국가 태평양 건너서 미국이 이쪽에 있죠. 대서양 쪽에 미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있고, 대한민국 주변에 일본, 중국, 러시아가 있고, 미국이 있습니다. 자, 요 정도 보고 또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변 국가, 그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예, 맞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자, 80번.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 최대 교역국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우리나라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 최대 교역국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네, 중국이죠. 중국. 한자, 그죠? 유교, 그리고 불교, 전부 우리나라가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중국입니다. 81번. 과거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으나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식민지, 우리 한국을 강점했던 식민지 지배를 했던 나라죠. 그리고 현재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습니다. 있지만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활발합니다. 가까이 있으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네, 일본이죠. 일본입니다. 일본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도 합니다. 아주 가까운 나라인데 또 문화적으로 옛날 강점기 식민지 문화가 그 역사가 있다 보니까 또 가까이 하기에는 그런 또 먼
거리감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자, 1번. 자, 다음 82번. 한국전쟁, 6.25 전쟁을 한국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자,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하였지만 지금은 우리나라와 에너지, 기술, 자원 등의 영역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자, 이제 정답이 이제 빨리빨리 올라옵니다. 러시아, 예, 러시아 맞습니다. 이제 막 정답 올라오는 속도가 빠릅니다. 네. 문제 다 읽기도 전에 벌써 정답이 올라옵니다. 네. 러시아 맞습니다. 러시아. 옛날에는 한국전쟁 당시에는 북한을 도왔죠. 북한을 지원하였고 러시아하고 중국이 북한을 도왔었죠. 그랬는데 지금은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리 한국하고 교류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러시아. 자, 83번.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부르는데 반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부르는데 이 한반도에 한반도 중에 이 반도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반도가 무엇일까요? 반도. 자, 반도, 인터넷에 반도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반도. 한반도. 자, 반도의 의미, 반도라는 것은 우리 교재에도 반도의 의미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반도라는 것은 이렇게 삼면이 바다라는 뜻입니다. 삼면. 이게 사각형이라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면이 4개 있겠죠. 그죠? 4개 있는데 삼면 하나, 둘, 세 곳이 바다하고 한 곳 위쪽만 육지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반도라고 합니다. 이런 땅 모양을 반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삼면이, 예, 정답 웅회님, 웅회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은 육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정답 맞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반도입니다. 반도. 그러면 한반도라고 하죠. 대한민국의 반도라는 뜻입니다. 한반도는 대한민국의 반도. 반도라는 뜻은 이런 뜻이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이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인데 대한민국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한반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4번. 우리나라를 한반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문제가 바로 나와 있네요. 답 바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 답이 안 나오나? 자, 대한민국의 반도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이 반도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죠. 자, 85번. 일본은 1910년 10월 29일 강제로 합병조약을 발표하는데 이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합병조약을 발표하는데 이날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국권을 상실한 치욕의 날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경술련이었죠. 우리나라 최초로 국권을 상실한 날 8월 29일이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이었는데 경술련, 그렇죠. 경술국치라고 합니다. 경술국치. 경술국치. 한일 합방조약, 경술국치 같은 뜻입니다.
자, 경술국치. 경술국치가 곧 한일 합방 조약입니다. 예, 같은 말입니다. 그 애가 경술련이었는데, 그래서 경술련에 겪은 나라의 치욕이다, 이런 뜻입니다. 경술국치 또는 한일 합방 조약,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주제 3입니다. 벌써 주제 3이네요. 일제에 대항한 독립운동가 임시정부에 대해서 자, 알아보겠습니다. 자, 86번.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경일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국경일의 명칭. 8월 15일. 8월 15일 뭐라 그러죠? 자, 잠깐만, 제가 정답 적고 계세요. 제가 잠깐 자리 좀 비우겠습니다. 네, 광복절. 네, 광복절 맞습니다. 광복절. 자, 광복절. 자, 87번입니다. 3.1운동 때 태극기를 나눠주며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군에 체포되어 19세의 어린 나이에 감옥에서 목숨을 잃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여성 독립운동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아이고. 네. 자, 오늘, 많은 분 오셨네요. 지금, 오늘 16분이 지금 와 계시네요. 네,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할게요. 자, 오늘 또 많이 오셨습니다. 늦은 시간인데,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정답을 따다다닥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이 오시니까 정답도 이제 많이 올라오네요. 자, 이렇게 적어 주시면 기억에도 오래 남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관순 맞습니다. 자, 정답 한번 볼게요. 자, 유관순. 네, 안녕하세요. 정희민님. 네,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내가 아는 정혜민님인가요? 자, 좋습니다. 자, 89번, 88번입니다. 자, 유관순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관순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정혜빈님이네요. 정혜빈님. 제가 이름을 잘못 봤네요. 예, 정혜빈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제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자주 오십시오. 예. 자, 유관순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관순. 자, 유관순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정답 적어 주시면 됩니다. 유관순. 유관순. 일제강점기에 유관순. 독립운동가였죠. 유관순. 여성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정답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유관순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정답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유관순에 대해서 자, 여러분들 정답이 안 올라옵니다. 유관순 어떤 사람인지 정답이 안 올라오네요. 자, 정답 한번 적어 볼게요. 유관순에 대해서 정답 3.1 만세 운동을 앞장서서 싸우신 분. 네, 맞습니다. 독립운동가
맞습니다. 예, 다 맞습니다. 예, 다시 그것도 정답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3.1 만세 운동을 앞장서서 싸우신 분, 예, 또 정답이고, 독립운동가 만세 운동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알고 계신다는 그런 표현은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정답 한번 볼게요. 태극기를 흔들며, 오, 네, 부엉님, 부엉님 역시, 네,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독립운동가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 주셔도 되고, 아까처럼 간단하게 내용을 내가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꼭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셔도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예, 하여튼 부엉님하고 부엉리인가요? 예, 정확하게 예, 적어 주셨네요. 네, 영담님, 예, 잘 모르시면, 예, 이렇게 같이 하시다 보면 또 알게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강의할 때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영상 그 채널에 올라가 있으니까 또 시간 나실 때마다 영상 보시면서, 그렇게, 학습, 하시면 또 다 알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89번, 다음 문제. 자, 태극기 모양을 설명해 보세요. 자, 태극기 모양을 설명해 보세요. 좀 막연하죠? 태극기 모양을 설명해 보세요. 태극기 모양을, 자, 이거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떤 아시는 대로, 정답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태극기 모양을 설명해 보세요. 대한민국 태극기는 중간에 태극기 모양 한번 볼까요? 모양을 한번 보면 또 생각이 날 수도 있겠죠. 태극기, 자, 태극기를 보시면 또 기억이 날 수도 있으니까 태극기를 보면서 정답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태극기입니다. 그렇죠.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이 중앙에 있고 모서리에 검은색의 사계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중앙에 빨강과 파랑이 있고 사계, 그죠? 건, 감, 니 이렇게 사계가 있죠. 자, 좋습니다. 자, 정답. 태극기는 흰색 바탕에 빨강과 파랑의 태극 문양이 중앙에 있고 모서리에 검은색의 사계가 있습니다. 네. 네, 전부 다 정답 잘 적어주고 계십니다. 정답이 긴데도 여러분들 잘 정답을 적어주고 계시네요. 네, 공부 아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90번. 중국 하얼빈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 네, 흰색 바탕에 태극 문양이 중앙에 있고 모서리에 검은색의 사계가 있습니다. 예, 태극기에 대해서 전부 다 정답을 잘 적어주고 계시네요. 예. 네, 좋습니다. 네, 중국 하얼빈에서 우리나라 침략에 앞장섰던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라고도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 또는 이토 히로부미 이렇게 표현은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외국 발음이라서 외국 이름을 한국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표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해만 하셨으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그렇죠? 안중근 의사입니다. 안중근 의사. 네. 모두 정답 다 적어 주셨네요. 자, 91번. 전쟁 동안 일본군들을 위해 강제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일본군 전쟁에 끌려가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여성 무엇이라고 합니까?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그 동상도 있고 그렇죠. 일본군 위안부입니다. 예. 일본군 위안부 옛날 일제시대 때 사진 잠깐 한번 볼까요? 위안부 그렇죠. 옛날 일제시대 때 이렇게 끌려가서 성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끌려가서 그죠. 성노예 생활을 당하고 일본 군대에 끌려가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자, 다음 문제. 정답 일본군 위안부. 네. 자, 92번. 안중근은 누구입니까? 안중근은 누구입니까? 자, 안중근에 대해서 또 정답을 적어 보겠습니다. 안중근은 누구입니까? 안중근에 대해서 또 정답을 적어 보겠습니다. 안중근은 누구입니까? 자, 아까 문제도 한번 나왔었죠. 안중근은 누구입니까? 자, 정답 한번 쭉 적어 보겠습니다. 자, 정답 적어 보시고 제가 또 안중근 사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중근. 네, 안중근입니다. 사진. 안중근. 지금 왼손이죠. 도장 왼손인데 손가락이 없습니다. 요 손가락이 없죠. 약지 이 손가락이 없습니다. 없는 것은 손가락을 이렇게 잘라서 혈서를 쓴 겁니다. 혈서 피가 나오겠죠. 이 피로서 이 도장을 찍고 손도장을 찍고 또 이 글자도 대불국인 이래가지고 글자도 썼던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각오를 내가 다진다는 뜻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잘라서 그 피로서 글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이 안중근입니다. 이 안중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중국 하얼빈역에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죽인 사람. 네, 맞습니다.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하얼빈역에서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사람입니다. 네, 정답 잘 적어주고 계십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93번.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침략한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36년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법무부 교재 여기 보면 또 35년이라고 나옵니다. 저희가 배울 때는 36년으로 배웠는데 요거 35년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나중에 35년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36년이 아니고 자 35년으로 하겠습니다. 네, 1번이죠. 1번. 네, 좋습니다. 1번. 네, 좋습니다. 자, 94번. 1919년 탑골공원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대규모 독립운동은 무엇입니까? 1919년 탑골공원에서 서울 탑골공원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대규모 독립운동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볼까요? 또, 예. 3.1 운동. 자, 3.1 운동이었죠. 3.1 운동. 3.1 운동. 이렇게 탑골공원에 모여서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예,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이렇게 탑골공원에서 3.1 운동 재현 행사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3.1 운동입니다. 자, 탑골공원이 어딘지 한번 볼까요? 탑골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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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탑골공원. 우리 여기서 33인이 3.1 만세운동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렇게 3.1 운동이 시작되었죠. 3.1 만세운동 할 때 보면 이 뒤에 이 그림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탑골공원입니다. 자, 3.1 만세운동, 예, 전부, 예, 정답, 예, 다 적어 주셨습니다. 자, 95번.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 36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그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 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문제가 좀 기네요.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 여기도 36년이라고 나오네요. 35년으로 할게요. 35년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고 그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나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 날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이것도 정답을 적어 보겠습니다. 예, 몽달님 또 새로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광복절 정답, 예, 가장 먼저 적어 주셨습니다. 예, 몽달님 맞으시죠?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예. 홍담님이시네요. 홍담님. 네, 좋아요. 예, 정답 좋습니다. 네, 정답 볼게요. 광복절이라고 하며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96번. 식민지 지배를 받던 나라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식민 지배를 받던 나라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광복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이 있죠. 식민지 지배를 받던 나라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난다. 구속에서 벗어난다.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렇죠. 해방입니다. 해방. 맞습니다. 해방이라고 합니다. 자, 97번입니다. 네, 해방. 네. 3.1 독립운동 이후 조국의 광복을 위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조직했습니다. 임시정부를 세운 곳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운 곳은 어디입니까? 3.1 독립운동 이후 3.1 독립운동이 있고 나서 우리 국내 한국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일본의 감시와 강압이 심해지면서 한국에서는 독립운동을 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의 임시정부를 세웁니다. 거기가 그렇죠. 중국 상해 같은 말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죠. 자, 중국 상해라고도 합니다. 상해도 맞는 표현입니다.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됩니다. 자, 임시정부 사진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이렇게 임시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자, 사진이, 그죠? 도산 안창고 같이 생겼는데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렇게, 중국 상하이에 임시정부를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자, 여기 사진도 있네요. 자, 왜 글자만 있어서 이거는 좀 어렵네요. 예, 하여튼 이렇게 사진 한번 봤습니다. 자, 다음 98번. 일본의 진 빚을 갚기 위하여 국민들이 모금 운동을 하였는데 이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일본의 진 빚을 갚기 위하여 국민들이 모금 운동을 하였는데 이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자, 정답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자, 정답 한번 적어 볼게요. 일본의 진 빚을 갚기 위하여 국민들이 모금 운동을 하였습니다. 이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합니까? 대구에서 처음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이. 대구까지는 모르셔도 되는데, 자,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이었는지, 자, 정답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이었을까요? 일본의 진 빚을 갚는다. 나라의 빚이었겠죠. 나라의 빚. 그죠? 나라의 빚. 일본의 진 빚. 우리 한국이 일본의 진 빚. 그러니까 개인 부채가 아니고 국채. 나라의 빚. 채는 빚이란 뜻입니다. 국채. 갚는다. 보상. 국채보상운동 들어보셨나요? 국채보상운동. 자, 국채보상운동 한번 볼까요? 국채보상운동. 자, 이거는 옛날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네요. 동아일보에 이렇게 나라 빚을 갚기 위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그 성금을 모아서 이렇게 갚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국채보상운동. 일제대항해 벌인 국채보상운동.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된 것이네요. 이 문제는 전부 다 한 분도 정답을 말하신 분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모르시나요? 이게 모르시는 건가요? 처음 보시는 문제인가? 국채보상운동 안 들어보셨나요? 정답이 아직도 하나도 안 올라옵니다. 자, 국채보상운동. 시스템이 안 좋은가요? 자, 국채보상운동이었습니다. 이거 모르셨구나. 네,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국채보상운동입니다. 아까 사진 봤죠? 이렇게 국민들이 스스로 집에 있는 돈 되는 물건을 가져와서 이렇게 모아서, 나라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일본의 진 빚을 갚기 위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스스로 참여했던 운동입니다. 국채보상운동.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99번.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나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나요? 네, 웅회님 국채보상운동. 예. 자, 일제강점기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했나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통치했을까요? 자, 정답 한번 볼까요? 자, 답이 길어서 식민지배에 반대하는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쌀과 자원을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우리나라 사람을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갔으며 일부 여성은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대목
일본군 위안부로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물건을 강제로 쌀과 자원을 강제로 가져가고,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나중에 한번 또 보시면서 정답을 한번 쭉 읽어 보시면서 이해하시면서 암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100번. 3.1 운동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운동인가요? 아니면 오랜 시간 준비하여 일어난 운동인가요? 아니요, 김구가 아니라 쿠킹님, 김구가 아니라 이거는, 자, 정답 한번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준비해서 이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3.1 운동을 즉흥적으로 이렇게 했느냐, 아니면 준비를 많이 해서 했느냐, 그거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3.1 운동은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일어난 운동이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네, 예, 모르시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복습 한번 하시면서 이렇게 암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01번 아마 마지막 문제일 것 같은데, 자, 101번 고종의 장례식은 언제였나요? 고종의 장례식, 장례식, 고종 조선시대 마지막 임금이었죠. 그리고 고종이 대한제국이라는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또 국호를 바꾸었죠. 그 고종의 장례식은 언제였나요? 자, 이것도 교재에는 나오지만 아마 문제로는 여러분들이 보지를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또 문제로 공부를 하셨다면 이거는 처음 보실 수 있는데, 자, 정답 한번 보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 1919년이죠. 1919년 3월 1일 19년 그죠? 19년 3월 1일 요건 한번 이렇게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101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문제는 그만 풀고, 자, 여러분들, 자, 우리 채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채널 한번 보면, 자, 여러분들 지금 채널 들어와 계시죠? 여기 보면은 커뮤니티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참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참여를 안 하셨다면 설문에 투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표도 해주시고, 아직 회원가입 안하고 지금 채널 구독하고 계신 분이면 채널 구독도 해주시고요. 자, 오늘 그리고 질문 있으면 질문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이라도 댓글로 또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예, 편한 밤 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